네, 여러분, 잘 쉬었습니까? 이어서 3차 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3차 시 수업 이어서 하겠는데요. 앞서서 내용 간단히 복습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서 배웠던 내용들인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본 룰을 배웠죠? 물리학의 정의, 자, 물리학의 언어, 자, 기본량 몇 가지라고요? 7가지. 다음, 유도량. 유도량은 기본량으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물리량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유도량이라는 정의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지수에 관한 접도 배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 6가지 배워봤습니다. 큰 스케일과 작은 스케일로 6가지씩 배웠죠. 자, 다음은 차원 분석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모르는 어려운 방정식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유도 과정을 다 이해를 못해도 자, 이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판별할 수 있게 해주는 차원 분석법입니다. 다음은 벡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 내용은 자, 우리 교재 운동의 기술을 배우면서 이야기를 했죠. 자, 운동의 기술 우리 1장 수업을 2차시 때 했었는데 자, 우리 배워야 될 내용들을 봤고요. 자, 운동은 일상에서 항상 경험하게 되는 물리 현상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가게 되는 장소들이 나와 있죠. 은행, 학교, 집 이런 곳들입니다. 자, 우체국. 자, 이 물리량을 표현하는데 유용한 것이 바로 벡터입니다. 자, 벡터에 관한 벡터는 이제 수학인데 물리 해석할 때 우리가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벡터에 대한 수학이지만 이 벡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다시 이 물리 현상과 연계해서 또 사용하기 때문에 벡터에 관해서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벡터란 크기와 방향이 있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하게 되죠. 자, 벡터가 있지만 스칼라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나타내는 반면 스칼라는 크기만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자, 예로 벡터를 속도로 사용하는 반면 속력은 스칼라로 사용한다. 자, 우리가 일상에서 별 구분 없이 뭐 같은 거 아닐까? 이렇게 같은 거 아니야 이러죠. 그러나 물리학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자, 해서요. 이제 벡터에 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봅시다. 자, 벡터의 이제 합성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벡터를 더해줄 수 있죠. 자, 이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면 그만큼 길이가 더 늘어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벡터가 방향이 같으면 더 길어지겠죠. 만일에 벡터가 방향이 반대라면 이것은 빼주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길이가 줄어들겠죠. 자, 벡터의 합성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벡터를 더해주거나 빼주는 것, 벡터의 합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이렇게 벡터의 합성을 할 때 나란하지 않은 벡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 자,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이 두 개 F1, F2 벡터는 나란하지가 않죠. 이럴 때는 이렇게 평행사 변형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벡터 합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벡터는요, 위치가 바뀌어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F2를 이 평행사 변형의 위에 부분으로 옮겨올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이 F라는 벡터는 이 F1과 F2를 더해준 것과 같은 효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을 평행사변형법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은 삼각형법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위에 있는 이 내용은 이 사각형, 빨간 사각형 안의 내용은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을 문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글로 이해하는 것보다 조금 빠르죠. 이해하기가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뭘까요? 자, 벡터의 차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벡터의 합과 차에서 벡터의 차라고 하는 것은 한 벡터에서 한 벡터를 빼준다는 건데요. 결국 한 벡터에서 한 벡터를 빼준다는 것은 한 벡터를 한 벡터와 또 다른 F2라는 벡터의 반대 벡터를 취해서 더해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즉 반대 방향의 벡터를 더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F1이 있고요. 자, F2가 있는데 F2의 반대 방향의 벡터를 취해주는 거죠. 자, 이것을 벡터의 차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두 개는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여기 있는 빨간 벡터의 방향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혹은 이 F-F2를 옮겨가서 이 평행사변형의 윗부분으로 가져오게 돼도 같은 효과가 나겠죠. 자, 아까 덧셈하고 이 덧셈에서의 빨간색 방향과 이것은 벡터의 합이었고요. 자, 이건 벡터의 합이었고요. 이것은 벡터의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약간 그 뉘앙스가 다름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방향이 합하고 같지가 않죠. 이런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벡터의 분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았듯이 자, 좌표축에 이번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우리 좌표축을 한번 이해해보자 라는 것인데요. 자, F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X방향 fx 벡터와 Y방향 fy 벡터를 합벡터를 구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각도 세타를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삼각함수에 의해서 fx는 f 코사인 세타로 쓸 수 있겠고
fy는 fsin 세타로 쓸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빗변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은 양변의 제곱과 같다라는 식에 의해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f는 fx, fy의 제곱을 루트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 배웠으리라 생각되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자, 피타고라스 정리. 수학에서 매우 자주 언급되고 중요한 수학 공식이죠. 피타고라스 정리. 자,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학 교재를 한번 넘겨보면 이렇게 들춰보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인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될까요? 밑변분의 높이니까 fx분의 fy로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석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f라는 것은 아직 언급이 안 돼 있는데 f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f는 힘을 의미합니다. 자, 힘의 기호로 F를 씁니다. F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온 기호일 것 같나요? 포스, 그렇죠? 힘의 첫 글자에서 온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엮어서 앞으로 어떤 표현에서 사용되는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벡터의 분해에서 삼각함수 표기하는 형태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자, 속력과 속도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 1절에서는 위치 변이를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력, 속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력이 나왔네요. 자, 방금 교수님이 속력은 뭐라고 그랬죠? 스칼라 표현법이라고 그랬죠? 자, 볼까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몇 미터를 이동을 했어요. 그럼 이동거리가 있겠죠. 자, 그때 걸린 시간이 바로 속력을 의미합니다.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은 자, 시간은 t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타임의 의미에서 이 t가 나왔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차원 표현하고는 다릅니다. 이 시간에 대한 영문 표기이고요. 그리고 이동거리는 우리가 1차원 고려할 때 1차원만을 고려하면 x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수학 좌표축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한 예입니다. 교수님이 뭐라 그랬죠? 앞에서 뭐라 그랬나요? 네, 이렇게 수학은 표현의 간결성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교수님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의미는 주어진 시간에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이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이동거리가 많으면 속력값이 큰 거고요. 주어진 시간에 이동값이 적으면 속력이 작은 거죠. 자, 속력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평균 속력인데요. 자, 평균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평균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때는 이렇게 속도를 표현하는 영문 기호 위에 발을 사용합니다. 이러면 이건 평균 속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밑에 예를 들어서 60km라는 값이 나와 있죠. 자, 이동거리가 120이고 걸린 시간이 2시간이면 60km가 된다. 이런 평균 속력이 나오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순간 속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속력이라고 할 때는, 자, 여기서 속력이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속력 그러면 순간 속력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순간이란 말은 생략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속력 그러면 순간 속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속력, 순간 속력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순간 속력은 말 그대로 매우 짧은 시간에 속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옆에 보면 이 자동차 속력계가 있습니다. 흔히 자동차에 우리 이 속력계를 보면서 속력이 변화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속도가 있습니다. 자, 속도는 자, 벡터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자, 속도에 대해서 해석한 식을 볼까요? 자, 속도는 주어진 시간의 자, 변이입니다. 변이란 위치가 얼만큼 변했느냐 이거죠. 자, 처음의 위치와 나중의 위치가 바뀐 만큼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차이를 말하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얼만큼 변했는지가 속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요, 이것은 벡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 보면 기호 위에 화살표를 표현했는데 바로 속도는 벡터로 이해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옆에 자동차가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갈 때도 있고 왼쪽으로 갈 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자동차의 움직임을 속력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형 트랙을 따라서 자동차가 달리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속력,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는 것은 일정한 속력과 일정한 방향으로 운동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원형 트랙을 운동할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한 방향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일정한 속력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 더 맞게 된다, 이런 의미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속력이 있고 속도가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크게 구분 없이 사용하게 되는데 어떤 그 상황에 맞춰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표시할 경우에 사용되고 속력은 크기만 표시할 경우에 사용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속력이라고 할 때는 보통은 순간 속력인데 순간은 생략하고 사용할 경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속력 그러면 순간 속력을 줄임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3절 보겠습니다. 자, 등속도 운동을 보겠습니다. 자, 등속도란 속도가 일정한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속도 운동을 가만히 보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 공의 위치가 등간격으로 이동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등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등속 직선 운동인데 줄여서 등속도 운동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등속 직선 운동. 자, 이 경우에는 자, 속력이 일정하죠. 이것을 우리가 등속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시간의 비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식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자, 여기서 이동 거리를 S라고 하고요. 자, 속도를 V라고 하고 시간을 T라고 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S는 VT라는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요. 자, 앞에서 봤던 수식입니다. V는 속력은 혹은 속도는 자, 시간분의 이동 거리죠. 여기서는 그 X방향으로 X 표시 대신에 이동 거리 S로 나타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간축, X축이 시간축이고 Y축이 이동거리면 이렇게 직선상의 모습으로 주어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X축이 시간축이고 Y축이 속도가 되면요. 이렇게 일정한 속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속도가 등속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옆으로 나란합니다. X축과 나란하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이동거리는 이 속도와 시간의 곱, 즉 이 면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 값이 이동거리 값이 된다는 의미겠습니다. 자, 이제 1장 4절 상대 속도인데요. 자, 이 상대 속도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 속도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교수님이? 예.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차를 타거나 혹은 버스를 타거나 혹은 전철을 탈 때도 가끔 느끼겠지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차가 옆에서 움직이는데 내가 움직여서 움직이는지 혹은 상대차가 움직이는데
내가 움직인다고 착각하는 것인지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거를 떠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 내가 타고 있는 차와 옆에 있는 차의 움직임이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런 어떤 상황들을 설명하는 물리 용어가 상대속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 이 상대속도에 관해서부터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고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